자, 105페이지 17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이해가 돼요. 따라서 특약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O 맞는 질문입니다. 2번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요거죠. 수량 지적 부족은 일단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매매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 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 요렇게 하려다가 요렇게 적은 거다. 이게 뭐죠? 표시상의 착오거든요. 맞는 질문이죠.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죠.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그러한 중대한 과실을 이용하고 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네요. 5번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동기는 표시되거나 또는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넘기셔가지고 18번이죠. 갑은 병을 대리인으로 하여 을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장을 경영하는 매수인 을은 그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번 병이 허위로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격을 을에게 시가라고 하였다면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로 오냐면 사기로 오는데 허위의 높은 가격을 부른 것만으로는 뭐하지 않죠? 위법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하지 않죠? 위법하지 않다. 비난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2번 미성년자인 병이 갑과 을의 계약 체결을 대리한 경우 을은 당연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좀 이따 하겠지만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고요.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는 말은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2번도 X죠. 3번 을은 설령 계약 전에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한 것은 뭐죠? 중대한 과실이고요. 중과실이 존재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4번 갑과 을의 계약은 목적이 불능한 법률행위이므로 당연히 무효이다. 아닙니다. 무효는 아니죠. 5번 병이 을을 협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죠. 그럼 이러는 거죠.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다면 제3자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상관없이 항상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갑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19번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건 누가 입증하냐면요. 상대방 측이 입증하거든요.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냐면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사람. 다시 말하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이거든요. 효력을 부인하는 자는 표의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중대한 과실은 법률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취소하고자 하는 자가 표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X가 되고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3번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동기의 착오는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됩니다. 3번. 자, 이건 중요 부분이죠. 중요 부분이 되려면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착오가 있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도 아주 잘 나오죠. 매수인의 중도금 무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꼭 기억해 두시고 반드시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5번입니다. 자, 이거죠. 착오 문제가 되려면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된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5번 보시면 매매 계약 당사자가 모두 매매 목적인 X토지의 지분의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을 Y토지를 표시했다. 이거는 오표시 무효 원칙이고요. 대표적인 뭐죠? 자연적 해석의 사례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네요. 20번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처럼 일부분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전부가 다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2번 법률행위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와 과실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X죠. 중과실의 존재는 상대방이 입증하지만 착오임은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므로 1번은 뭐죠? 2번도 X가 되네요. 3번 부동산 매매 그래서 그죠? 3번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를 할 수 없다. 5 맞죠? 시가 가격은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착오는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뭐가 없어야 되는 거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과실이 없어야 된다. X.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는 있지만 무슨 과실이면요? 중대한 과실이면 안 되는 거죠.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 다시 보시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1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인데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갑돌이가 빌려준 돈인 줄 알고 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갑순이가 빌려준 거다.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죠. 갑돌이에게 갚을 돈을 누구한테 갚으면 돼요? 갑순이에게 갚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업자임을 중대할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러면 이거는 뭐 금융기관이든 사채업자든 계약 내용에 문제 없다면 그냥 이행하면 그만인 것이고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착오를 이뤄 그 소비 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이런 얘기입니다.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바람에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착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든 사채업자든 빌리는 뭐 하면 그만이에요? 갚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요.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중과실이 존재하면 취소할 수 없지만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로서 상대방이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손해의 배상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착오 자체는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3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제3자의 기망에 의해 신용보증 서명에 서명한다는 착각으로 연대보증 서명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봐요. 뭐기네? 착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신원보증 쓰려다가 뭐 하려 했어요? 연대보증 쓴 거니까. 근데 이게 착오이긴 한데 사기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어차피 이 사람은 뭐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보증 쓸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신용보증 쓰려다가 뭘 했어요? 연대보증 썼다는 말은 어차피 이 사람은 뭐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보증 쓸 마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한 것을 기망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습니다. 따라서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다시 말해 이거 따로 기억하는 겁니다. 신용보증 쓰려다가 연대보증을 썼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는 가능하지만 뭐는 아닙니까? 사기는 아닙니다. 5번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서 착오에 의한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담보 책임과 사기는 선택적이에요. 사기당한 사람은 담보 책임을 주장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선택할 수 있지만 착오와 담보 책임은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고요. 담보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22번 다음 중 동계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5번을 보시면 표의자의 직업이나 행위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인데 4번이 답이죠. 당사자의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X. 표시가 되거나 유발이 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1번, 2번, 3번, 5번은 뭐 알 수 있겠죠. 표시가 됐든지 아니면 유발이 됐다면 착오 문제로 들어오고요. 또 착오가 뭐예요? 중요 부분이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취지겠죠. 23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의 제한을 인하여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건축법 등의 제한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경우는 땅을 사게 된 뭐의 착오죠? 동계의 착오입니다. 따라서 동계의 착오에 해당한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측량 결과 절반의 면적 이상이
하천이에요. 그러면 명백히 뭐가 있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고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중요 부분이고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일단은 맞는 질문입니다. 3번. 계약 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한 경우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유효합니다. 4번.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수량 지적 부족도 뭐가 아니죠?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다소 부족하면 이러한 근소한 차이도 매매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된다. X가 되는 거죠. 24번입니다. 갑은 그린벨트로 규제를 받고 있는 공공시 소재 을소지의 토지 100제곱미터를 그린벨트가 곧 해제될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자 병의 말을 믿고 시가보다 높게 1억 원에 매수하였다. 그러나 그 지역은 그린벨트의 해제 지역에 제외되었다. 갑이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에 관하여 틀린 것은 일단 이거는 결국 뭐냐면 땅을 사게 된 동계착오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땅값이 오를 줄 알았는데 해제해서 제외됐다. 따라서 1번 갑의 동계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 취소 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2번 갑은 담보책임을 이유로 을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일단 하자가 있는 곳으로 평가된다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죠. 3번 만약 병이 위 사실을 알면서도 갑에게 기망하였을 경우 갑은 을이 병의 사기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지금 보시면 매매 계약을 한 것은 갑과 을이고요.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될 거라고 말한 것은 중개업자 병이니까 제3자가 한 거죠. 따라서 이것이 만약에 사기로 평가된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으므로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갑은 병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병이 사기친 거라면요. 5번 갑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중 을의 담보책임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경합될 때는 담보책임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 X입니다. 이때는 뭐죠? 담보책임과 사기는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이 X죠. 조심하셔야 되고요. 넘기셔가지고 25번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의사표시가 기재된 편지가 집본의 실수로 잘못 배달됐어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않은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착오 문제가 아니라 부도달의 문제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있는 때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맞죠? 3번 대리인이 본인의 의도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없는 한 본인은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4번 착오의 존재 및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란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착오를 한 자의 상대방이 진다. X죠. 중요 부분이란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이 맞지만 착오의 존재는 표의자 측에서 입증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근저당권 설정 계약상의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라는 말은 채무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희 회장이 돈 빌린 줄 알았는데 안영찬이 돈 빌렸더라. 이런 거고, 이런 것도 뭐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맞는 증인.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금융기관인 줄 알았는데 사채업자더라. 채권자가 뒤바뀐 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뒤바뀐 거냐? 채권자가. 어차피 채무자는 채권자가 누구든지 간에 뭐 하면 그만이에요? 돈을 갚으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채무자가 뒤바뀐 것은 뭐예요? 중요 부분이에요. 왜요? 채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돈을 갚을 능력이 뭐죠? 다르죠. 따라서 그것은 채무자가 뒤바뀌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중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답은 4번이죠. 26번입니다.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그 욕구를 입증하여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니은번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로 고소고발은 위법성이 부정도의 강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죠. 고소고발과 같이 행위나 수단이 뭐죠? 정당하더라도 무엇을 취득할 목적이면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합니다. 디귿번 기명에 의하여 하자에 있는 물건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담보 책임만을 주장할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 한 지속권 행사할 수 없다. X죠. 계속 반복적인데 사기와 담보 책임은 선택적 행사가 가능합니다. X죠. 1번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 원인으로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 틀린 것은 니은 디귿해가지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7번입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5. 맞는 지문이죠. 다시 말하면 고소고발과 같이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위협한 강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러면 위법이 뭐냐? 3번 비난 가능성의 존재거든요. 따라서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 성실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했다는 말은 비난받을 만한 정도다. 위법하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더라도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이죠.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던 때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는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28번 갑은 A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 건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매도하고 소유권에 이전하였다. 옳은 것은 그러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고 A가 제3자가 기망 사기쳤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번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번 만약 A가 을의 대리인이었다면 을이 선의 무고와 시도도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만약에 A가 대리인이라면 제3자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으므로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이 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X죠.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고하시라는 이유로 취소를 못하더라도 사기친 놈한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취소를 못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먼저 취소를 해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면 알 수 있죠. 4번 을이 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계약 체결 당시에 선이 무과시여도 갑에 대하여 하자 담보치 물을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 반복입니다. 사기와 담보 책임은 선택적 행사가 가능합니다. 5번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 갑이 을과의 매매결 취소하면 그 효과를 선의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X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9번입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기를 당한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 사기가 형법상 범죄이게 되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X입니다. 형법과 민법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법상 뭐 사기가 된다 그래서 뭐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기가 아니라 그래서 취소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1번이 답입니다. 2번 반복적이죠. 사기 강박을 의유로 취소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요. 3번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고요. 4번 그 제3자가 만약에 대리인이라면 본인이 알도 모르는 상관없이 취소할 수가 있고요. 5번인데 이건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예요. 근데 병이 보증을 섰다는 말이죠. 보증계약은요. 채권자하고 보증인이 체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증계약에서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체결한 거라고요? 채권자와 보증인이. 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사기쳤다면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체결하는 거죠? 채권자와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거고요. 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5번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인 것은 제3자가 사기를 친 거므로 채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하여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30번입니다. 의사표시의 불일치가 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의사표시의 불일치가 난 민법 청구축의 규정은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도 적용된다. X.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통정어의 표시를 당사자가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새로운 법률이 된다는 말은 결국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소급하 유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X가 되죠. 3번 비진이 표시는 언제나 그 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이므로 X고요. 4번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고요. 다만 과실이 아니라 뭐가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있는 경우면 취소할 수 없으므로 옳은 것은 4번이죠.
5번 통정어의 표시에서 표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무효로서 대항할 수 있다. X죠. 일단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답은 4번이죠. 31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생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죠.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제 수령을 거절했어요. 수령 거절하게 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가 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의사표시 생긴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입니다. 3번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면 그 의사표시에 도달된 것을 본다. 간주가 됩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들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력이 효력이 없다. X죠. 왜냐하면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매매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출을 거절했다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해제 의사표시 도달된 것을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32번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침묵에 의하여는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X. 어딨나요? 침묵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죠. 뭐가 있다면요? 고지 의무가 있다면요. 2번 통정어의 표시는 의사표시 당사자 간에 유효하다. X. 통정어의 표시는 항상 무효입니다. 3번 가장행위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도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임으로써 제3자이기 때문에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 제3자에서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4번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 제3자에게는 무과실이 요구된다. X.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5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장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 양수인의 채권자는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 제3자에서 제3자에 해당한다. 5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가장 양도된 후 이해관계를 가졌다.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제3자가 됩니다. 답은 5번이에요. 33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복적이죠. 5번 보시면 민법상 의사표시에 관한 효력 발생 시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X. 물론 뭐죠? 임의 규정이죠. 답은 5번이고 4번 격제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왜냐하면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이 뭐죠? 발신주이기 때문에 계약은 승낙을 발송한 때 성립한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34번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의사표시가 보통 일반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한 것을 추정한다. X죠. 도달에 대한 추정 내지는 간주가 인정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 일반 우편에 대해서는 그런 효과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분들은 반복적이죠. 그 다음에 35번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보시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X죠. 취소는 전형적으로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예고요.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36번 문제죠. 2번 보시면 의사표시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하고요.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가 없으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37번이죠.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있었고까지 끊어보면 일단 갑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 의사표를 수령한 을이 수령 당시 미성년자였을 경우죠. 다만 을이 미성년자라는 말은 수령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을이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도달되지 않고요. 제한 능력자 측, 을의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 법정 대리인이 안 때는 도달이 되므로 맞는 것은 3번. 갑의 의사표시는 을의 법정 대리인 병이 도달을 안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만 맞고요. 나머지 문은 다 X가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대리에 관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